자, 다음은 10번 문제예요. 부등식 4 이상 6 이하의 그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모든 순서쌍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라지 t를 요 x하고 y하고 z들의 곱이라고 할 때 t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독특하네요. 나도 거의 처음 보는 스타일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x, y, z가 자연수인데 그 합이 4 이상 6이 하니까 x하고 y 더하기 z가 얼마? 4나 5나 6 중에 하나니까 이걸로 각각 분류를 해봅시다. 그나마 숫자들이 작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분류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x, y, z의 합이 4인 경우죠. 자, 이게 4가 되는 경우는 x, y, z의 순서쌍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수의 합이 4가 되는 거는 1, 1, 2 밖에 없어요. 물론 이걸로 이렇게 순서쌍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자리를 바꾼이거나 2, 1, 1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어떻습니까? 다 다르게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x1, y1, z1, 이게 뭐 x2, y2, z2, 이게 x3, y3, z3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곱해서 라지 t를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1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그렇게 카운트를 할 필요 없죠. 따라서 그냥 이 라지 t를 만들 때 우리 여기에 2가 몇 개? 3개만 여기, 왜냐하면 요거 다 곱하고 요거 다 곱하고 요거 다 곱하라는 건데 1은 상관없으니까 2만 3개 나와서 2의 3승 곱하기 뭔가 이렇게 q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3개 x, y, z의 합이 4인 경우는 요것들을 곱했을 때 2의 3승만 이 라지 t에 생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하고 y하고 z의 합이 5인 경우를 보죠. 얘가 5가 되는 이 x, y, z의 순서쌍은 첫 번째가 1, 1, 3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 2, 2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말고는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3의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가 나올까요? 3개가 나오고 얘도 어떻게 돼? 1의 위치에 따라서 3개가 나오는데 그럼 이놈들을 곱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요것들이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1은 상관이 없으니까 요런 게 3개 나오면 3의 3승 그 다음 요놈 곱하면은 2의 제곱이 있는데 그런 게 3개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3의 3승에 2의 6승이 나중에 이 t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하고 y하고 z의 합이 6인 경우죠. 자, 숫자가 커졌으니까 좀 더 케이스가 많은데 그나마 6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네요. 먼저 1, 1, 4가 있겠고 그 다음 1, 2, 3이 있겠고 그 다음 2, 2, 2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것을 가능한 XYZ의 순서쌍은 3개, 요게 가능한 XYZ의 순서쌍은 6개 있죠. 다 틀리니까 이걸 XYZ에 이렇게 줄 세워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딱 한 개밖에 없죠. 따라서 이걸 곱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의 3승 얘는 얘를 다 곱하면은 2 곱하기 3인데 이런 게 6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곱하면 2의 3승인데 이거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요놈은 이제 곱한 게 4고 3개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게 2의 6승이고 2의 6승, 3의 6승, 2의 3승이니까 2의 얼마? 15승 곱하기 3의 6승. 이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아마 라지 t는 우리 첫 번째에서 2의 3승, 두 번째에서 2의 6승에 3의 3승, 마지막에서 2의 15승에 3의 6승을 만들 거라서 이게 2가 몇 개 있어요? 3, 6, 15 하니까 2의 얼마? 24승에 3의 얼마? 9승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1을 더해서 곱하는 거라서 250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독특하고요. 이렇게 뭐를 한다? 케이스를 다 분류를 해서 이름하여 우리 노가다를 치고 있어요. 논리보다는 노가다죠. 그리고 그 안에 조금씩 풀 때 뭐 이런 것들 풀 때 약간씩의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논리들이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집합 x가 2, 4, 6, 8에 대해서 함수 f가 x에서 그죠? x로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죠? 또 g도 똑같이 x에서 x로의 함수이고 g2의 함수 값이 6이라고 하고, 그리고 f하고 g의 합성 함수는 이와 같이 교환 법칙, 즉 f하고 g 합성 함수랑 g하고 f의 합성 함수 값이 똑같을 때 우리가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x 집합 2, 4, 6, 8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그쵸? 얘랑 똑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이제 f부터 한번 구성을 시켜볼까요? f에다가 2를 넣게 되면 2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6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면 이렇게 8이 될 거고, 그죠? 다음 6부터는 여기 들어오네요. 그죠? 6에서 10을 빼서 절대값이니까 4가 되겠고, 8이 들어오면 2. 이게 우리 f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g는 어떻게 됩니까? 또 x에서 x로 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x를 하나 더 붙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 x를 딱 붙이고, 요것이 이제 함수 g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건 g에다가 2를 넣으면 6이 된다. 요거 하나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만족한대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게 g에다가 2를 넣으면 6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요 식에서 첫 번째 2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2는 아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첫 번째는 f의 g2는 g의 f2가 되겠고, 그죠? 따라서 g2가 6이라고 했으니까 f6은 g의 f2는 얼마입니까? 6이네, 그쵸? 이해되세요? f2도 6이고 g2도 6이었네. 그럼 f6과 g6은 같은데 여기서 f6이 4니까 g6도 4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g의 6은 이렇게 4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6을 넣었을 때 값을 하나 찾았으니까 차례대로 계속 넣죠. 또 x에다가 2를, 이번에 6이라고 했죠. 6을 넣으면 f의 g6은 g 안에 f6이 되겠고, 따라서 g6이 4라 했으니까 이건 f4고요. 그 다음에 f6은 어떻게 돼요? f6도 4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이 같죠? f4는 문제에서 8이라고 했으니까 g4도 어떻게 됩니까? g4가 이렇게 8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x에 얼마? 8을 넣게 되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x에 4를 넣게 되면 f의 g4가 g의 f4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f의 g4가 8이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f4도 어떻게 돼요? 8이라고 했죠? 여기서 f8이 2니까 g8도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g 함수를 다 만들어냈죠. 만들어내고 봤더니 뭐 f랑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g4가 얼마라고 했어요? g4는 8이고, 그 다음에 g의 8은 얼마다? 2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게 3 곱하기 g4에다가 4 곱하기 g8이죠. 따라서 24 빼기 8이 되니까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12번 문제인데요. x가 0하고 1 사이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함수식을 주기도 했지만 그림도 이렇게 깔끔하게 줬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합성함수라서 합성함수에 너무 빠질 필요 없이 생긴 걸 잘 봐요. f 안에 fx가 들어오고 그것이 또 fx랑 같다. 이걸 방정식으로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뭘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fx가 반복이 되니까 fx를 t로 치환을 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ft는 t를 푸는 문제로 바뀌죠. t를 푸는 거는 이 그림에서 그냥 바로 풀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t축이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y = ft니까 여기에서 요거에 t, y는 t를 그려주죠. 즉 이것을 y는 ft라는 함수와 y는 t라는 것의 교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y는 t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요 점이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t축으로 봤을 때 이게 y는 t, 이게 y는 ft니까 교점이 두 군데가 잡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요걸 만족하는 t는 첫 번째 0이 보이고 두 번째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여기에서 요 함수하고 y는 t의 교점이죠. 요 함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랑 t의 교점이니까 t 값이 얼마?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t가 3분의 2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결국 fx는 0도 풀어야 되겠고 또 fx는 3분의 2도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fx 이퀄 0을 풀게 되면 딱 봐도 근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0하고 1이 나오죠. 그 다음 fx 3분의 2를 푼다라는 것은 역시나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3분의 2가 되는 선을 딱 그었을 때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죠? 요게 해당되는 요거 x값을 찾는 거예요. 요거는 이게 이제 y 이퀄 3분의 2. 근데 어차피 우리가 요 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하나는 뭐 이미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개의 대칭성에 의해서 중점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뭐 굳이 풀 필요 없이 요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의 중점이 2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의 합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놈의 합도 어떻게 되겠어요? 1이에요. 이것도 사실 대칭성에 의해서 뭐 물론 0하고 1이 그냥 보여서 0, 1을 구하지만 요 놈의 중점이 2분의 1이라는 똑같은 거 쓰면 요것도 합이 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근의 합이니까 그죠? 결국은 앞에서 두 개 합 1, 두 개 합 1이니까 다 더하면 합이 얼마?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여학생 5, 남학생 2이 있을 때 7명의 학생으로 일렬로 세울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학생이 5명이 있고 그다음에 남학생이 얼마? 2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양 끝에는 모두 여학생이 온대요. 즉 자리가 7자리가 있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우리가 여기 색칠을 하고 있는 요 자리는 반드시 여학생이 오래요.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 여학생이 온다고 하면 요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오는데 이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나누면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양 끝에 여학생을 그죠? 배치를 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는 앞뒤 구분이 있고 여학생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앞과 뒤 순서가 있으니까 P가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4에서 20가지의 경우로 여학생을 앞과 뒤에 배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운데 우리가 남학생을 그죠? 서로 이웃하지 않게 그지?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 겁니다. 자, 이제 이 남학생들을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 기준이 되는 여학생 몇 명, 이렇게 3명이 먼저 줄을 서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독립된 자리 4개가 나오고 이 4개 중에서 어떻게 돼요? 남학생 2명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죠. 즉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이제 어떤 남학생이 앞에 오고 어떤 남학생이 뒤에 올지 순서가 있죠. 따라서 4개 중에 2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뽑고 기준이 되는 여학생 3명의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 곱하기 6이 되니까 72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2개를 다 뭐 해야 됩니까? 곱해야겠죠. 따라서 72를 곱하면 144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